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니툴레툴의 카이노시스입니다. 오늘 제가 종로구에 있는 덕영상사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끌, 각종 조각, 서각이라고 하죠. 글씨를 파내는 그런 끌들 위주로 수공구 전문으로 목공구점을 50여 년 운영했다는 곳입니다. 제가 사실은 뭐 뒤에 보시다시피 전동공구를 워낙 많이 사용해서 저는 수공구를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끌이나 톱이나 이게 하다 보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목공이라는 거를 하는 이상 기본적인 수공구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뭐 톱 저도 사용하고 끌도 일부 사용합니다. 게다가 또 저는 아시겠지만 많습니다. 끌도 많고 톱도 많고 뭐 드릴 비트는 굉장히 많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집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도 궁금해서 다녀와 봤습니다. 왔는데 역시 뭐 종류별로 제가 갖지 않은 것들도 있고 또 어떤 작업을 할 때 꼭 필요해 보이는 그런 수공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지금 보이시는 이만큼을 골라와 봤습니다. 어떤 것들을 제가 골랐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가 가진 수공구와도 비교해보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공구 위주로 사용하시는지 한번 참고도 해보시고 비교해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자, 우선 직각 클램프입니다. 제가 좀 튼튼해 보이는, 아주 강해 보이는 직각 클램프도 하나 샀습니다. 초기에는 저도 중국에서 직각 클램프를 사서 쓰다가 알리에서 얘들이 뭐가 너무 약한 거예요. 모양도 나쁘고 쓰기도 불편하고 해서 제가 만들어서도 사용합니다. 만들어서도 물론 사용하는데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강한, 좀 단단한 장비예요. 파이프도 물릴 수 있고요. 일반 나무들을 직각으로 이렇게 붙인다거나 결합할 때 사용하시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클램프나 다른 직각 클램프랑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보통은 부재를 이렇게 고정하기 위해서 이 바닥판을 크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거치하기가 불편하거든요. 제 것도 보시면 바닥판 때문에 좀 커졌죠. 모양이 얘보다 큽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제품은 아주 간단하게 이 바이스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턱을 만들어 놨어요. 이 바닥판 없이도 부재가 고정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장비가 간단해졌다는 얘기죠. 간단해진 대신에 좀 더 얘가 단단해진 느낌입니다. 더 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부재를 맞물려서 직각을 맞추고 고정을 완전히 한 다음에 피스질을 하거나 타카, 본딩을 해서 고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예상대로 제가 단단한 느낌 때문에 구매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재들 강력하게 고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높이를 높게 만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50파인까지는 파이프들도 물려서 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이번 제품은 외경을 재는 컴퍼스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요. 컴퍼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트를 돌려서 끝까지 풀기는 너무 많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 앞쪽에 척이랑 샹크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 이 샹크가 앞쪽에 물리면 그때부터 너트가 동작을 하게 돼요. 이걸 풀르면 너트가 아니고 마치 와셔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오므려져 있다가 완전히 맥시멈으로 벌리기 위해서 큰 힘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아주 조금씩 조여가도 되고요. 외경을 재는 공구입니다. 저희가 선반을 한다거나 원형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외경을 잴 일이 있잖아요. 똑같이 복사를 할 때도 쓰고 그렇게 사용하는 공구인데 제가 이 공구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공구를 보잖아요. 공구를 보고 일단 저 공구를 구매한 다음에 뭔가 저 공구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사실 공구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아직 사용 미처 못 해본 공구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제가 그 공구로 만들 아이템을 못 정했다는 얘기예요. 뭔가 여러분 순서가 좀 바뀌어 있죠. 보통 분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공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리뷰도 하고 DIY 하다 보니까 공구를 많이 모으다가 이제 그런 성향을 갖게 됐습니다. 이 공구 얘기하면서 왜 얘기해 드리냐면 전 처음에 사실 이 공구를 볼 때 처음에 저걸 나는 반드시 사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마땅한 사용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선반 작업을 심하게 하지도 않고 아는데 이번에 덕영상사 갔다가 눈에 마침 띄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그것도 종류가 대중소 있더라고요. 대자는 정말 커서 제가 쓸 일이 아마 없을 것 같고 소자리는 너무 작길래 중자를 구매한 거거든요. 제가 공구를 구매하게 되는 경위를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아서 아무거나 사놓나 보다. 여러분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필요한 공구들을 사는데 아직 그 공구를 사용해서 만들 아이템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그 설명 꼭 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생긴 캘리퍼스나
컴퍼스 관련 제품들 있잖아요. 제가 원형 작업을 하도 많이 해서 컴퍼스 쓸 일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여러분 컴퍼스를 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도대체 제가 어릴 때 분명히 제 뭐 중고등학교 때 정도에 제도용 샤프 및 컴퍼스 및 뭐 디바이더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뭐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았어요.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 근래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알리에서 파는 아주 저가형 제품들, 이게 뭐 보통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10,000원이 훨씬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들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이게 도대체 뭐 정밀하지 않은 이런 제품 구매하고 나서 야 이건 버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시다시피 고정이 안 돼요. 더군다나 이 플라스틱 자체가 워낙 낭창낭창해서 제대로 원을 긋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품이고요. 또 뭐 쇠로 된 것들이 있는데 이 컴퍼스처럼 나와 있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컴퍼스로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품을 꼭 하나 구매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톱입니다. 간단한 다보용 톱인데요. 큰 제품이나 두꺼운 나무를 자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얇은 톱이거든요. 다보 자를 때 이렇게 눕혀서 사용을 해도 칼날에 무리가 안 갈 만한 아주 얇게 되어 있는 날을 가진 제품이고요.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 앞쪽으로 이렇게 눌러보시면 쏙 빠지네요. 그래서 교환해 쓸 수 있는데 제가 이 제품도 구매하게 된 이유 중에 요즘 아시겠지만 목공구 거의 다 중국산이잖아요. 근데 덕영상사라는 곳에 가서 제가 좀 놀랬던 게 우리나라 브랜드들 중에 그래도 명맥을 이어오고 아직 제품을 생산하는 곳들에서 받은 물건들,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손잡이 부분을 나무로 만들었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은데 또 아무래도 또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저희가 단가 부분에서 사출로 만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날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주 얇고 제가 쓰던 어떤 톱보다도 얇으네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톱들입니다. 뭐 안쪽에도 많이 있는데 우선 쓰는 아이들인데 제가 말씀드린 톱은 제가 사용을 많이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녹이 난 것도 많이 있네요. 다보 톱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이 톱입니다. 근데 이 톱날보다도 얘가 훨씬 얇아요. 낭창낭창하게 휘어지는 게 다보 잘라낼 때는 아주 유리하잖아요. 그렇게 쓸 수 있는 여분의 나무들을 잘라낼 수 있을 때 아주 유용한 그런 톱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던 다보 자를 때 사용하는 톱이었는데요. 제가 다른 걸 좀 사용했더니 좀 구부러졌습니다. 뭐 한 가지 장점은 이렇게 꺾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뒤로도 제낄 수 있고 그 장점이었는데 날을 지금 제가 두께가 훨씬 얇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0.4mm입니다. 0.44까지도 나오네요. 그런데 이 제품은 0.34니까 한 0.1mm 정도 더 가늡니다. 굉장히 얇아서 이렇게 눕혀서 톱질할 때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래도 이런 제품들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끌 제품입니다. 끌들이 목공용으로 대단히 아주 거칠게 나와 있는 끌이에요. 제가 이거보다 조금 더 무딘, 조금 더 날이 작은 것들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날 크기로 되어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서 구매해봤습니다. 거의 이게 뭐 보니까 날카로운 갓이나 피라냐 이처럼 아주 대단히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정밀하게가 아니고 성기게 나무를 우선 이렇게 갈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엄청 잘 갈립니다. 이가 큰 만큼 굉장히 잘 갈리고요. 정밀 작업 이전에 이제 원하는 사이즈까지 깎아내기 전까지는 이렇게 성긴 날로 더 편하게 더 빠르게 갈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평면이랑 원형 그리고 납작한 타원형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해봤습니다. 제가 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끌들 이외의 제품이 또 있어서 제가 구매를 하게 될 줄은 참 몰랐는데 놀랍긴 놀랍습니다. 이 아이는 더 심합니다. 저 아직도 못 봤던 제품이에요. 그 옆에 보시면 쇠톱날 있잖아요. 쇠톱날처럼 생긴 아이들이 여러 장이 구부러져서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물 모양으로 격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핀을 이용해서 고정을 절묘하게 해놨습니다. 앞쪽은 아주 거친 날, 뒤쪽은 좀 더 얇은 날, 고운 날로 만들어져 있어요. 톱날을 여러 개 겹쳐서 앞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게 사선으로 놨잖아요. 사선으로 배치해놔서 닿지 않는 면이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마치 끌 역할을 똑같이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제가 해보고 깜짝 놀랐는데 보시면 이 깎이는 정도가 보통 저희가 끌이라고 얘기하는 갈아내는 공구들 있잖아요. 그 공구들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 뭐 두어 번만 움직여도 큰 날에서는 나무가 아주 푹푹 파여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곱게 다듬을 때는 이 얇은 쪽으로 하겠죠? 얇은 쪽으로 이렇게 하면 뭐 소리도 훨씬 곱네요. 소리가 곱네요, 일단.
다시 한번 거친 날로 해보겠습니다. 거친 날 쪽은 뭔가 이 서걱서걱 소리가 들리잖아요. 막 갈리는데 이 고운 날 쪽은 일반 사포처럼 부드럽게 갈리면서 면이 잡히는 게 보입니다. 정밀 가공 직전까지 부재들을 다듬을 때 이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대단히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뭔가 좀 마음에 굉장히 들고 정말 못 본 모양이다 싶으면 꼭 일본 거예요. 또 오밀조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보면 일본이 또 다른 분야에서도 정밀한 것들 잘 만들잖아요. 조그만 것들. 재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모양새가 제가 딱 볼 때 이미 중국 건 아니다 라는 느낌이 아주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우리나라 건가 했는데 일본 거네요. 그건 좀 아쉽습니다. 제가 가진 줄, 끌 종류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요. 방금도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끌이랑 줄이랑 좀 혼용했나 봅니다. 보통 이렇게 날들이 있어서 갈아낸 애들을 줄이라고 하고 이런 애들이 끌이죠. 근데 이게 줄인데 제가 가진 줄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 거친 줄은 있었는데 제가 구매해온 제품은 얘보다 훨씬 더 굵잖아요. 굵게 돼 있고. 자, 이번엔 아주 작은 홀소입니다. 10mm, 10파이짜리 홀소거든요. 그런데 이 공구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자세히 보시면 제가 디테일 컷으로 잡아드릴 텐데 정말 예쁩니다. 이 깎음새가 나도 이렇게 뭔가 깎아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정말로. 이 모양도 삼각형으로 아주 예쁘고 제가 많이 쓰는 작업할 때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홀소들이 있는데 저 홀소들은 그 모양새들이 저가형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중에 이제 날 하나에 뭐 몇만 원짜리 고가형을 산 적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또 썩 오래 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저가형을 사용하는데 나의 모양새를 보면 이걸로 뭔가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이런 느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10파이짜리인데요. 또 물어봤더니 딱 이 제품 하나 남기고 또 없더라고요, 몇 개. 지금 판매를 안 한답니다. 게다가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또 일본산입니다. 또 메이드 인 재팬이네요. 근데 모양새는 참 가치 있게 만들어졌다. 뒤쪽이 6.3mm 일반 육각 샹크인데도 샹크 자체도 다른 거 보던 것보다 훨씬 가공 모양이 마감새도 그렇고 예쁘고요. 산 이유 중에 보통 짧습니다. 짧은데 얘도 길잖아요. 깊은 구멍 팔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가진 다른 비트들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가 이 모양새나 만듦새 가지고 자꾸 얘기 드렸던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홀소 관련 제품들은 좀 군데군데 있어서 이게 나비 접시 길이도 있고 일반 홀소 비트들 있잖아요. 이 비트들 보시면 좀 거칩니다. 모양새도 그렇고 굉장히 거칠어요. 얘는 중국산인데. 그리고 제가 많이 사용하는 얘도 보시면 많이 거칠어요. 그리고 모양새가 파내는데 최적화되어 있구나 뭐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사이즈별로 준비해서 이제 편하게 골라서 쓰는 비트들이란 말이에요. 자, 모양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완성도랑 모양새랑 이 가공면 이거 뭐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히 예쁘고. 자, 리뷰에서 제가 드릴 비트 시연은 잘 안 해봤는데 이건 한번 해볼까요? 나무가 어떻게 깎이나가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야, 봐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깎여진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깔끔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전장 길이 때문에 깊게 구멍을 팔 때도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래. 내가 있으면 내가 인치별로 살라 그랬는데 미리별로. 자, 이번에 핸드드릴을 소개해드립니다. 손잡이에 아주 딱 써있습니다. 대한민국 제품으로 써있죠, 여러분? 한서금속이라는 곳이네요.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데 자신감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조금 크긴 크네요. 좀 어디 은밀하게 숨어있어야지 너무 크죠? 자, 이 제품은 제가 구매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이 로망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안 써봤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고 톱 얘기할 때도 얘기해드렸는데 이 워낙 막 공구를 전동 공구 더군다나 무선으로 바뀌었잖아요.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그냥 사용하는 게 이거져가지고 톱도 잘 사용을 못해요. 근데 이 핸드 드릴인데 어딘가 영상에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 잡고 이렇게 막 돌려서 파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왜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반 공구로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좀 더 정밀하게 작업을 하겠다는 건가? 나는 뭐 전기와 배터리 정도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손으로만 작업을 하겠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건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끌하고 톱으로만 작업을 한다 그래도 보면 다 옆에서 이렇게 비트 박고 있거든요. 근데 비트 박다가 드릴로 힘들면
드릴 써야 됩니다. 뭐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리뷰하기보다는 이런 만듦새인데 여러분들 중에 이 비트를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 핸드 드릴을 어떤 용도로 또 어떻게 잘 사용하시는지 댓글에 좀 한번 알려줘 보시면 저나 저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레칫 기능은 있습니다. 방향을 조절하는 거죠. 왼쪽 오른쪽으로 힘을 가하게 해줄 수 있고요. 뒤로 제껴지게 돼 있습니다. 제껴져서 방향을 정하는 거고요. 완전 고정도 되고 한 방향으로만 힘을 받을 수 있게도 돼 있고 모양이 마치 키레스척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한참을 잡고 돌렸는데 제대로 안 되네요. 보니까 일체형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뒤쪽에 홈이 파져 있죠. 아예 전체를 통째로 채우면서 척을 조이고 오므리고 하는 맞게 날을 끼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날부터 제가 보기에는 뭐 한 13mm까지도 충분히 물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니까 한번 빼볼까요? 이제 저도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안에 만들었을지. 빼도 이게 조립이 바로 가능할지 모르겠네. 빼봅니다. 예상대로 역시 대단히 더 빠지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는데 내부에 판 스프링이 있네요. 판 스프링을 바깥으로 벌려놔서 오므리는 힘, 벌어지는 힘이 저절로 이 볼트, 너트 조이기만 하면 벌어지고 오므러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심플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한서 금속 거죠. 자신감. 자, 이번엔 끌입니다. 끌을 제가 이게 몇 가지입니까? 둘, 넷, 여섯, 7개. 제가 7가지를 사왔거든요. 7개를. 제가 끌이 좀 아주 많아요. 진짜 많은데 7개를 또 사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이도 있고 해보고 싶었던 아이도 있는데 제가 왼쪽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빙할 때 쓰는 나이프죠. 동그랗게 구멍을 파낼 때 쓰는 거잖아요. 사용하는 거를 영상을 제가 많이 봤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목공에 입문하면 도마 만드는 거 아시죠? 도마하고 스푼하고 젓가락을 꼭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저는 나름 또 맹세한 게 도마하고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만들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해서 그런지 홈을 팔 일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구멍을 파낼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모양을 보니까 해보고도 싶고 날도 날카롭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구매를 해왔는데 생각보다 잘 파지진 않네요. 이게 뭔가 파낼 때 각도와 뭐 이렇게 힘주는 요령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좀 써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모양은 말씀드린 대로 원형 구멍, 홀을 반원 구멍 있죠? 구멍을 파낼 때 사용하는 나이프입니다. 특별하게 스위스 메이드인데요. 스위스 메이드라 그런지 가격이 많이 비쌌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을 제가 얘기해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6만 원 정도 선 했던 것 같습니다. 직각글이에요. 제가 작업을 하다 보면 직각 맞춰서 파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구매를 했는데 제가 원래 있었거든요. 부주의하게 사용하다가 날 끝 부분이 망가졌어요. 나갔는데 이날은 보시다시피 생긴 게 이게 직각으로 생겨 있어서 갈아내기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끌가는 공구가 제가 있긴 있는데 직각 부분을 갈 수는 없잖아요. 편끌이 아니라서. 편끌을 가는 공구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우선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 직각 부분들 홀 파낼 때 아마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이것도 요긴하게 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세 가지는 똑같이 앞쪽에 보여드렸던 스위스 나이프처럼 곡면을 파낼 때 사용하는 곡면을 파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끌입니다. 종류를 3가지 샀는데 사이즈가 달라서 작은 구멍부터 아주 큰 구멍까지 이렇게 파낼 수 있게 만들어진 끌입니다. 사용하다가 날이 무뎌지면 얘도 갈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가게 물어봤는데 기계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는 사포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끌면이 고르게 갈릴 수 있도록 매직으로 칠을 한 다음에 사포를 갈아서 사포질을 해서 매직이 전부 다 없어지게 만들면서 날을 잡아가신다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2가지입니다. 얘네들은 벌써 여러분 보세요. 소리부터 뭔가 심상치 않죠? 자, 끌이 그렇게 많은데도 제가 이 평범한 평끌, 또 얘는 좀 얇긴 얇은 아이인데 구매한 이유가 뭘까요? 철근입니다. 보시다시피 손잡이가 철근이에요. 저희가 많이 보는 철근을 끝쪽을 연마해서 끌로 만들고 열 처리를 한 겁니다. 저는 모양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아쉽게도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초기에 만들었던 건가 봅니다. 대장간에 특별히 별도로 주문을 해가지고 아예 만들었었대요. 근데 지금은 생산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희귀 아이템을 제가 뭔가 구해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게임 쪽에 그런 게 많다면서요. 뭐 카드 같은 거 그런 거 구매했다가 1,000원 주고 샀는데 몇 년 보관하다 보면 10만 원도 되고 100만 원도 한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이거 사실은 대장간 메탈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 날 면 잡은 거랑 끌 모양이랑 아주 똑같이 철근으로 만들어 왔길래
제가 구매도 했고, 구매했을 때 맘먹은 게 뭐냐면 제가 메탈 작업을 해서 철근을 가지고 아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아주 귀한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예쁘죠 여러분? 제가 가진 끌들이 아주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걸 두고 또 이만큼을 사게 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사용하는 끌을 모아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공일 하신 분들한테는 좀 많이 창피한 얘기인데 얘도 특히 그러네. 어떤 거 보면 날이 아주 엉망이죠. 가른 지가 좀 꽤 돼가지고 다시 제대로 갈아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의 다 평끌입니다. 평끌인데 그 중에 끌을 사용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 막 쓰는 끌이 꼭 생깁니다. 뭔가 이제 급하게 작업을 해야 될 때 이런 아주 고급 날 가지고 쓰기가 별로 싫은 거예요. 그럴 때 막 쓰는 날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 모양 보시면 원래는 얘가 한 10mm 정도 되는 아이인데 그날 갑자기 뭔가 굉장히 얇게 파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갈아가지고 어거지로 제가 만들어 놓은 제품이고요. 이 나렉스 제품인데 얘네들 제품들이 제가 막 썼던 제품들이고, 나머지 끌들은 좀 더 이 디월트 끌은 모양도 예쁘고 제가 이 선반도 만들어 놨어서 좀 아껴서 조금씩 자르는 일이 있을 때 정밀하게 깎을 때 사용하는 편입니다. 끌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잘 성의 있게 다듬어 놓느냐, 언제 사용할 수 있도록 날카롭게 나를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이 사람이 전문 목공인이냐 아니냐를 자기는 그 집에 가서 보면 이 끌들 날 상태만 딱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탈락입니다. 무딘 애들이 워낙 많아요. 시간 나면 다시 한번 싹 갈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직각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끝쪽 날이 나가서 제가 사용하다가 부러뜨렸거든요. 얘 때문에 이거 어떻게 갈아야 될지 좀 고민하고 있는 날도 있고요. 중국산으로 구매한 직각날들이 있는데 너무 무뎌가지고 지금 사용을 잘 못하고 있고, 이 갈아내는 연장에 있는 나이프, 얘는 굉장히 날카로워 조심해야 되고요. 이 제품도 한번 소개해드려 볼까요? 다가네라고 뭔가 막 두들겨서 뚫어가지고 잘라내고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 끌도 아닙니다. 사실은 거의 드라이버처럼 생겼죠. 근데 통째입니다. 통짜 쇠에 나무 손잡이를 아주 요만큼 붙여놓은 거예요. 힘 사용할 때 쓰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아까 일본산 끌 보여드릴 때, 특별한 걸 보여드렸는데, 줄 보여드릴 때 저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내면이 모두 다른 굵기의 끌로 돼 있어요. 그래서 4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손잡이를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빠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유는 반대쪽에도 날이 있기 때문이죠. 모두 8가지 종류, 8가지 굵기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꺼내다가기가 힘들어서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갖춰놨다가 제가 작업을 할 때 통째로 들고 다니면서 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제품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쇠 기둥을 세워놨거든요. 아주 강하게, 아주 깔끔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다른 분들이 끌 보관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자석입니다. 끌은 이 자석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미끄러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이렇게 보관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먼지. 나무 망치입니다. 사이즈별로 2가지 구매했습니다. 기본형 망치죠. 제가 이 망치를 사면서 또 좀 사실 마음이 그랬던 게, 제가 망치가 아주 많습니다. 제법 한 100개는 될 것 같아요. 종류별로 정말 많아요. 사용처도 다르고 손에 이렇게 맞는 그립감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아이, 어떤 때는 이 아이 제품을 사용하거든요. 사실은 보기가 좀 예뻐서 구매한 것들도 있고요. 제가 만든 것들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많아요. 그 많은 망치에도 불구하고 또 구매했던 게 모양새랑 무게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큰데도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아주 연한 재질 나무를 제 나무 종류는 모르겠네요. 종류 모르겠는데 목 작업할 때 살살 두들길 때 쇠망치로 할 때 부담갈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게 보니까 칠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손때 많이 묻어나는 걸 일부러 느끼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바니쉬라도 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렉스라는 곳 제품인데 모양이랑 손잡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몰랐는데 이 나렉스라는 곳이 체코 거네요. 메이드 인 체크 리퍼블릭이라고 써 있습니다. 나렉스가 체코 상품이었군요. 몰랐습니다. 근데 하여간 모양새랑 색깔이랑 이음매랑 너무 마음에 들어서 목 작업할 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망치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 종류들 가지고 작업을 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제 작업장에서 제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눈에 띄게 투명 아크릴 서랍에다 넣어놓은 아이들인데요. 제 영상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제가 빨간 망치 많이 사용하잖아요.
간단하게 작업할 때 손에 너무 익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또 좀 서운하게 제 편입니다. 또 이렇게 생긴 아주 소형, 손에 쏙 들어가는 망치들도 있고 또 작은 망치들. 제가 섬세한 작업할 때 조그만 것들 사용할 때 이거 원래 시계용이에요. 기능성 망치들도 있는데 이건 제가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아주 많이 사용했습니다. 제 손에 너무 딱 맞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만들었나 보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맞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 아이들을 더 많이 사용하네요. 또 뭐 하나 떠나 저쪽에 많이 나갔는데 브랜드별로 사용하는 망치들도 모아놓고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디월트 거 특히 이거 많이 사용했던 거고, 이 아이들도 사용 많이 했고, 고무 망치라고 쓰다가 못 쓰게 된 망치들부터 해가지고 뭐 사용하는 아이들 또 에어라인이 같이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건 너트 이용해서 제가 만들었던 망치들이고요. 또 뭐 기본 이렇게 망치들 있잖아요. 여기 또 기본 많이 사용하시는 거죠. 아, 얘도 나렉스네. 뭔가 그 구매했던 게 많네요. 자,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여전히 구매하는 거 보면 이게 제가 확실히 공구 수집병이 있긴 있나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숫돌입니다. 다이아몬드 숫돌과 300방, 800방, 3000방, 방이라고 하죠. 보통 입자 크기인데요. 방수대로 했는데, 여러분 이미 느낌 오시죠? 다 일본어입니다. 일본께 이렇게 득세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일본 걸 쓰시는 것 같아요. 큰 입자부터 갈아서 이제 날을 세울 때 쓰는 거잖아요. 다이아몬드 숫돌입니다. 거치대까지 있고요. 들어보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400방, 1000방을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요 다이아몬드 날을 산 이유가 제가 원래 사용하던 건데, 사용하다 보면 부분 파이게 됩니다. 사람 손으로 하면 일정하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면이 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숫돌 자체를 이 다이아몬드 숫돌에 갈면, 다이아몬드는 워낙 두꺼운 쇳덩어리 되어 있어서 휘진 않습니다. 이 숫돌 자체 평을 잡을 때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고, 물론 뭐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제가 좀 저가용을 구매해서 그랬는지 얘네들은 이 다이아몬드 부분이 금방 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입자들이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거잖아요. 금방 좀 상하는 것 같길래 과한 작업을 하면 얘는 못 버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입자 크기대로 6가지를 샀었거든요. 얘는 훨씬 더 단단한 아이고 숫돌 자체를 갈 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점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숫돌을 처음 사면서, 처음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날도 썼고 쓰던 것도 있는데, 쓴 게 사실은 순서가 많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 목공 일을 오래 하셨던 분이 제가 이제 유튜브 목공 일을 하는 걸 보고 저에게 그 목공 학원을 좀 다녀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어떤 걸 가르쳐 주는가를 물어봤더니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이 숫돌에 끌 가는 것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안 돼서요. 그리고 안 갔거든요, 거기를.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예쁜 공예품 만드는 게 아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어서 동작할 수 있고 움직이고 제가 원하는 대로 구현하는 그 구현에 좀 목적이 있거든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뭐 양산형이라거나 수공예품 이런 걸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뤘었는데, 이 목공이라는 걸 시작할 때 정석대로 이렇게 배워 나가야 될 텐데, 제가 그 부분은 하여간 다른 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목공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정통 목공 수업에서 원하는 대로, 권하는 대로 배워 나가시는 게 뭐 차후를 위해서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끌을 갈긴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편끌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제 끌들을 갈기 위해서 기계도 마련을 했어요. 근데 기계로 작업을 하면 한 가지 아쉬운 게, 여러분들 끈 날 있잖아요. 날 부분만 살짝 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갈아도 되는데, 이렇게 면이 완전히 사르려면 이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계를 이 원래 면과 한 번에 맞추는 게 어렵습니다. 껴가지고 이 각을 맞춰야 되는데 그 각이 한 변에 절대 안 맞춰져요. 그래서 통째로 기계에 맞는 각도로 다시 한번 깎아야 돼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야, 이건 휴가 기간에나 이렇게 몇 개 갈아야 되겠다 싶을 정도고, 뭐 몇십 개는 갈을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종로구에 있는 덕영상사라는 목공 수공구 전문점을 다녀온 후기로 제가 구매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기본적인 공구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늘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곳에 장바구니에 100개가 꽉 차 있는 정도로 뭔가 골라놓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수시로 구매를 하는데, 이 눈으로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게 한꺼번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 곳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도로변에 서 있는 아주 큰 대형 가게들 있잖아요.
그런 곳이랑은 다릅니다. 마치 그 숨어있는 맛집을 가보는 느낌이에요. 가게도 크지 않습니다. 이 수공구, 목공에 필요한 수공구들만 전문적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목공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녀오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게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 제가 가서 보고 느낀 점을 그대로 말씀드렸고요. 거기 관리자분들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잘 알려주시고 부분 또 필요한 것도 권해주기도 하시고 아주 좋습니다. 필요한 분들 있으시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자, 다음번 영상에서는 디월트사에서 이런 제품을 보내왔습니다. DCS383이라는 원형 톱입니다. 금속용 메탈 톱인데 최신형이고 굉장히 큰 제품이에요. 저도 기대도 많은데 이 제품을 리뷰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유용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